솔직히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전쟁터에서 겨우 벗어난 제가 일본의 한 신사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카테리나 블라디미르, 우크라이나 외교관이자 대사의 보좌관인 그녀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일상을 뒤로하고 일본에서 외교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야스쿠니 신사 앞에 선 순간 감정은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적 행보가 아닙니다. 카테리나는 일본과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녀가 느낀 역사적 왜곡의 그림자 속에서 개인적, 도덕적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복잡하면서도 가슴 아픈 국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해요. 최근 우크라이나 대사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무기 지원 요청과 연결된 이 외교적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대사, 보좌관 카테리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은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나라였어요. 애니메이션과 전통, 정교한 문화를 보며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일본 땅을 밟은 이유는 동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나 이곳에 왔으니까요. 제가 떠난 우크라이나는 폭격과 잃어버린 삶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가슴 속에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카테리나 블라디미르,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젊은 보좌관이 된 그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오가며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일본은 그녀가 방문하게 된 세 번째 나라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피폐한 삶을 뒤로하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카테리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잠시나마 전쟁이라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거리와 대중교통은 완벽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죠.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 시스템은 시간에 정확했고 전쟁터에서의 혼돈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본 방문의 목적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으니까요. 첫날 일정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회담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이미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우리는 방어용 드론이나 기타 군사 장비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했죠. 회담은 겉으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회담을 마친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 잠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인 올렉산드르 로마넨코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카테리나, 내일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할 거야. 너도 동행하도록 해. 그 순간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라니? 그녀는 그곳에 대해 한국 친구인 민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전범들이 합사된 장소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를 역사 왜곡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했죠. 대사님, 그곳은 논란이 많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일정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대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겐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본 정부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카테리나는 더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무는 대사를 보좌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대사를 따라 야스쿠니 신사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왜 꼭 이곳이어야 할까? 우리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협력을 얻어야만 하는 걸까? 한국이나 중국의 외교관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특히 한국 친구인 민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지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카테리나,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특히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상징적인 장소야. 그곳에 가는 건 마치 그 역사를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어. 그녀는 민지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녀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돕는 상황에서 그녀가 어디까지 역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도착했을 때 카테리나는 그곳의 고요함과 웅장함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늘어선 경내,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축물, 그리고 신사를 방문한 일본인들의 경건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민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역사를 기리는데 동참해야 하는 걸까? 대사는 신사 앞에서 차분히 헌화를 올리며 일본 측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카테리나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신사 안쪽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일본의 과거 전쟁을 미화하는 듯한 전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배운 역사와 너무나도 다르잖아. 그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카테리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평화로운 일상은 부럽기도 했지만 그 평화가 과거 침략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돕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그 대가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외교적 책임과 역사적 진실 앞에서 느껴지는 개인적인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일상은 그 혼란을 정리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외교 일정은 숨가쁘게 돌아갔고 저와 대사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신사 방문 직후 대사와 일본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관계자들은 예의를 갖춘 태도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은 헌법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교적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테이블 밑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두드리는 모습을 본 카테리나는 그의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대사는 카테리나와 단둘이 남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선 감정적인 호소가 필요해. 그들에게 우리의 절박함을 더 깊이 전달해야 해. 카테리나는 대사의 말에 동의했지만 동시에 그의 접근 방식에 약간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신사 방문 이후 대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한 통의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측은 우크라이나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외교관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카테리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외교관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민지가 나를 이해해 줄까? 아니, 내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카테리나는 한국 외교관 이민지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고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민지는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곤 했습니다. 카테리나,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할머니가 그 시대를 직접 겪었거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같은 곳을 유지하면서 과거를 미화하려고만 하지. 그 말은 카테리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 그녀는 민지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자신만의 외교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담장에서 카테리나는 민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민지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카테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테리나, 오랜만이야. 일본에서 외교 업무를 하느라 많이 바빴겠다. 카테리나는 민지의 환영 인사에 웃으며 답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 나도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어.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모두 이런 중요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 기뻐.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테리나, 솔직히 말해도 돼? 신사 방문에 대해 들었어. 물론 너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선택이 너무 어렵더라고. 너도 힘들었지? 그녀는 민지의 눈을 마주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민지. 나도 신사 방문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사실 지금도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도 절박해. 일본의 협력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나도, 그리고 우리 한국도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날 회담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군사적 지원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일본 측 발언을 들으며 카테리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지원을 약속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왜 그들이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회담이 끝난 후 대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외면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한국 외교관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사는 한숨을 내쉬며 카테리나를 바라봤습니다. 카테리나, 내 생각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상황이야. 일본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일정 부분 타협해야 할 수도 있어. 그날 밤 카테리나는 호텔방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의 결정을 해야 해.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전쟁의 도덕적 딜레마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서 예정된 비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의 지방 정치인과 경제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일본 내부 여론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카테리나는 대사와 함께 참석하며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강화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회담 전 대사는 카테리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감정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동정을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카테리나, 내 이야기는 강력해. 내가 전쟁의 현실을 직접 겪었고 그 고통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움직일 거야.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말해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본 측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회담장에서 그녀는 일본의 기업인과 정치인들 앞에 섰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하나둘 나타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시작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사일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들은 지금도 제 꿈에 나타나며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표정에는 신중함이 가득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카테리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일본 언론사가 그녀의 연설을 왜곡해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는 그녀의 발언 중 일부를 과장하며 우크라이나가 일본에 무리한 군사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상을 이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기사를 본 카테리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일본 국민들에게 왜곡된 방식으로 전달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사님, 이런 기사가 나오다니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 표현이 부족했던 걸까요? 대사는 신중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카테리나, 언론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이야. 우리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더 명확히 전달해야 해. 그녀는 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강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강연은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일본인 학생이 다가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카테리나 씨, 저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도 괜찮은 건가요? 학생의 솔직한 질문에 카테리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저는 과거의 잘못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도 믿어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그녀는 자신이 조금 더 무거워진 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 오늘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 일본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이었는데 나도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됐어. 민지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카테리나, 답은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줘. 그 메시지를 읽으며 카테리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지의 말처럼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필요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몸을 기댄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느낀 당혹감, 회담장에서의 긴장감, 민지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깨달음까지 모든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녀가 전쟁 속에서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대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사는 일본의 지원 약속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카테리나, 우리는 이번에 큰 진전을 이뤘어.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한계 안에서도 최대한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였어. 물론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약속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될 거야. 그녀는 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대사님.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설득했는지, 일본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졌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대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란 언제나 쉽지 않아, 카테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이야. 내가 이곳에서 보여준 노력은 분명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야. 그게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거다. 대사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그녀는 민지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지는 도쿄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카테리나를 본 민지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테리나, 이제 돌아가는 거야? 응, 민지. 우크라이나에서 나를 기다리는 일이 많아. 일본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략도 다시 세워야겠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테리나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민지, 너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항상 쉽지는 않더라. 특히 일본처럼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알아. 솔직히 너희가 신사를 방문한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너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도 이해해.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 문제야. 하지만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내가 말한 대로 현재에서부터 작은 걸 만들어가야겠지. 카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 내가 말한 대로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됐어.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의 길을 찾아야겠지. 쉽지는 않겠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카테리나,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카테리나는 일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의 갈등, 회담장에서의 긴장, 그리고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그녀에게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나라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야.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언젠가 끝날 거야. 하지만 그 끝을 만들기 위해 나는 더 노력해야 해.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협력하면서도 진실과 양심을 잊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겠지. 그녀의 다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심을 넘어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외교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공항에 착륙하자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었죠. 여러분, 카테리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외교관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과 외교, 역사와 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고민해야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